강덕수는 천천히 셔터를 내렸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새벽거리에 울려 퍼졌다. 50년을 매일 아침 올렸던 셔터였다. 하지만 오늘이 마지막이었다. 행복사진관이라는 간판에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다. 그는 간판을 올려다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젊은 시절 직접 붓으로 쓴 글씨였다. 그때는 이 간판이 영원할 줄 알았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약품,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어둠 속에서도 손이 저절로 움직여 전등 스위치를 찾아냈다. 형광등이 깜박이며 켜졌다. 낡은 형광등은 완전히 밝아지기까지 시간이 걸렸다. 사진관 안은 시간이 멈춘 듯했다. 벽면에는 수십 년간 찍은 사진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다. 결혼식 사진, 돌잔치 사진, 졸업사진, 웃는 얼굴, 우는 얼굴, 진지한 얼굴. 수많은 사람들의 가장 빛나는 순간들이 그곳에 있었다. 강덕수는 카운터 뒤로 돌아가 의자에 앉았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이 의자도 사진관만큼이나 오래되었다. 그는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정리되지 않은 오래된 사진들이 가득했다. 정리를 해야 하는데 중얼거리며 사진들을 꺼냈다. 먼지가 풀풀 날렸다. 기침이 나왔다. 그는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며 사진들을 하나씩 들여다보았다.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마을 사람들이 있었다. 지금은 모두 나이가 들었거나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었다. 사진 속 그들은 여전히 젊고 생기발랄했다. 다들 어디로 갔을까? 그의 손이 한 사진 위에서 멈췄다. 1974년 5월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사진 속에는 20살쯤 되어 보이는 여인이 있었다.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살짝 미소 짓고 있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눈빛은 맑고 영롱했다. 강덕수의 손이 떨렸다. 50년이 지났지만 그 얼굴은 여전히 선명했다. 그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다. 민경아. 그날도 이런 봄날이었다. 이제 막 개업한 그의 사진관에 그녀가 처음 들어왔던 날. 종소리가 맑게 울렸고 봄볕이 사진관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리고 그 빛 속에 그녀가 서 있었다. 사진 한 장 찍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부드러웠다. 강덕수는 그만할 말을 잊었다. 25살 청년의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다. 네, 물론입니다. 어떤 사진을 원하십니까? 제일 예쁘게 나오는 걸로요. 그녀가 웃었다. 그 미소에 강덕수는 온 세상이 환해지는 것 같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를 준비했다. 평생 수만 장의 사진을 찍었지만 그때만큼 긴장했던 적은 없었다.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그가 의자를 가리켰다. 그녀는 조용히 앉았다.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그녀의 옆모습을 비췄다. 완벽한 조명이었다. 강덕수는 카메라 뒤로 숨었다. 뷰파인더를 통해 본 그녀는 더욱 아름다웠다. 그는 숨을 죽이고 초점을 맞췄다. 준비되셨으면 미소 지어주세요. 이렇게요? 그녀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미소 지었다. 바로 그 순간 강덕수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그는 황급히 셔터를 눌렀다. 찰칵. 그 소리와 함께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 한 장만 더 찍어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한 장이면 충분해요. 그녀가 일어섰다. 강덕수는 아쉬움에 그녀를 더 붙잡고 싶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사진은 사흘 뒤에 나와요. 그때 다시 오시면 됩니다. 네, 그때 뵙겠습니다. 그녀가 돌아서서 나갔다. 종소리가 다시 울렸다. 강덕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향기가 아직 사진관에 남아있는 것 같았다. 그날 밤, 강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암실로 들어가 사진을 현상했다. 빨간 불빛 아래에서 그녀의 모습이 천천히 드러났다.
현상된 사진을 보는 순간 그는 숨이 멎었다. 완벽했다. 빛의 각도, 그녀의 표정, 모든 것이 완벽했다. 평생 최고의 작품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말렸다. 그리고 가장 좋은 봉투에 넣었다. 사흘이 마치 3년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그날이 왔다. 강덕수는 아침 일찍 사진관 문을 열고 그녀를 기다렸다. 시계를 몇 번이나 확인했다.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갔다. 오후 2시쯤 종소리가 울렸다. 그녀가 들어왔다. 오늘은 연두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봄 그 자체였다. 사진 나왔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강덕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건넸다. 그녀가 봉투를 열고 사진을 꺼냈다. 그리고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정말 예쁘게 나왔네요. 모델이 아름다우셔서 그렇습니다. 그 말이 입에서 튀어나왔다. 강덕수는 얼굴이 빨개졌다. 그녀도 살짝 얼굴을 붉혔다. 감사합니다. 잘 간직할게요. 저 실례지만 성함이 민경이에요. 박민경. 아, 네. 저는 강덕수입니다. 이 사진관 주인이고요. 알아요. 간판에 써 있더라고요. 그녀가 웃었다. 강덕수는 더 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저 웃기만 했다. 그럼 다음에 또 와도 될까요? 사진 정말 마음에 들어요. 물론입니다. 언제든지 오세요. 그가 너무 큰 소리로 대답했다. 그녀가 깜짝 놀라 웃었다. 그리고 사진을 가슴에 안고 나갔다. 그날부터 강덕수의 일상이 바뀌었다. 매일 아침 그녀가 올까 싶어 일찍 문을 열었다. 손님이 들어올 때마다 가슴이 뛰었다. 하지만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었다. 한 달이 지났다. 그녀는 오지 않았다. 강덕수는 초조해졌다. 혹시 자신이 실수를 한 걸까? 너무 티를 낸 걸까? 어느 날 오후, 비가 내렸다. 강덕수는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그때 종소리가 울렸다. 그녀였다. 안녕하세요. 비 피하러 왔어요. 어서 오세요. 타월 가져다 드릴게요. 그는 황급히 깨끗한 타월을 가져다 주었다. 그녀는 젖은 머리를 닦으며 미소 지었다. 사진관은 여전히 따뜻하네요. 늘 보일러를 켜놓거든요. 사진 건조에 좋아서요. 그래서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요. 그 말에 강덕수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날 비는 오래 내렸다. 그들은 사진관에서 긴 대화를 나눴다. 그녀는 마을 초등학교 교사였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행복하다고 했다. 선생님께서는 왜 사진관을 하세요? 순간을 영원히 남기는 게 좋아서요. 사람들의 가장 행복한 순간을 담는 거죠. 멋진 일이에요. 그녀의 눈빛이 반짝였다. 강덕수는 용기를 냈다. 다음에 식사라도 같이 하시겠습니까? 침묵이 흘렀다. 빗소리만 들렸다. 강덕수는 자신이 너무 앞서간 것 같아 후회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례를... 좋아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강덕수는 귀를 의심했다. 정말 괜찮으신가요? 네. 선생님은 좋은 분 같아요. 그날 저녁, 비는 그쳤다. 하지만 강덕수의 가슴 속에는 더 큰 비가 내리고 있었다. 기쁨의 비였다. 일주일 뒤, 강덕수와 박민경은 마을 작은 식당에서 만났다. 그는 며칠 동안 무슨 옷을 입을지, 무슨 말을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막상 그녀를 보자 모든 걱정이 사라졌다. 늦지 않았죠? 아니요. 저도 방금 왔어요. 그들은 구석 자리에 앉았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다. 주황빛 하늘이 아름다웠다. 여기 음식이 맛있어요. 특히 된장찌개가요. 그럼 그걸로 할게요. 박민경이 미소 지었다. 강덕수는 주인 아줌마를 불러 주문했다. 음식이 나올 때까지 그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학교는 어때요? 아이들이 말을 잘 들어요? 가끔은 정신없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웃을 때면 모든 피로가 풀려요. 아이들은 순수하니까요. 선생님은 어떠세요? 사진관 일이 힘들진 않아요? 힘들 때도 있죠. 특히 결혼식 시즌엔 정신이 없어요. 하지만 사진 현상할 때 사람들의 행복한 표정을 보면 보람차요. 음식이 나왔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와 밥. 반찬들이 상에 가득 찼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식사를 시작했다. 정말 맛있네요. 그죠? 이 집은 30년 전통이에요. 제가 어릴 때부터 다녔던 곳이거든요. 선생님은 여기서 나고 자란 거예요? 네. 태어나서 한 번도 이 마을을 떠난 적이 없어요. 전 3년 전에 왔어요. 교사 발령 받고요. 처음엔 낯설었는데 이제는 여기가 제 고향 같아요. 정말요? 어디서 오셨는데요? 서울이요. 하지만 대도시보다 이런 작은 마을이 더 좋아요. 사람들이 따뜻하거든요. 강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평생 이 마을에서 살았지만 그녀의 말을 듣고 나니 새삼 이곳이 소중하게 느껴졌다. 식사를 마치고 그들은 천천히 걸었다. 마을 뒷산 쪽으로 이어진 흙길이었다. 저녁 공기가 상쾌했다. 풀벌레 소리가 들렸다. 별이 많네요. 박민경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강덕수도 고개를 들었다. 쏟아질 것 같은 별들이 하늘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서울에선 별을 보기 힘들었어요. 여기 와서 처음 밤하늘을 봤을 때 감동했어요. 저도 매일 보지만 볼 때마다 신기해요. 저 많은 별들이 다 얼마나 오래전 빛인지. 그러게요. 우리가 보는 건 과거의 빛이죠. 사진도 그래요. 찍는 순간은 현재지만 사진 속엔 과거가 담기죠. 박민경이 그를 바라보았다. 달빛에 비친 그의 얼굴이 진지했다. 선생님은 철학자 같아요. 그냥 오래 생각했던 거예요. 그들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강덕수는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다. 민경 씨, 앞으로도 자주 만나면 안 될까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녀의 대답에 강덕수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그는 행복에 겨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 그들은 자주 만났다. 일주일에 두세 번, 때로는 매일. 박민경은 학교가 끝나면 사진관에 들렀다. 강덕수는 그녀가 올 시간이 되면 가슴이 뛰었다. 오늘 학교는 어땠어요? 재미있었어요. 아이들이 봄 소풍 가서 찍은 사진을 가져왔거든요. 사진이요? 제가 찍어드릴 걸 그랬네요. 다음엔 선생님께 부탁할게요. 그녀가 웃었다. 강덕수는 그 웃음이 좋았다. 그녀가 웃을 때면 세상이 밝아지는 것 같았다. 민경 씨,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네, 왜요? 강가에 봄꽃이 만개했대요. 같이 가볼까요? 좋아요. 주말이 왔다. 화창한 날씨였다. 강덕수는 카메라를 챙겼다. 그녀의 모습을 담고 싶었다. 강가에는 벚꽃이 만발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눈처럼 흩날렸다. 박민경은 감탄사를 연발했다. 와, 정말 예쁘다. 사진 찍어드릴까요? 네, 여기서 찍어주세요. 그녀가 벚꽃나무 아래 섰다. 햇빛이 꽃잎 사이로 스며들어 그녀를 비췄다. 강덕수는 카메라를 들어 올렸다. 뷰파인더 속 그녀는 천사 같았다. 바람에 날리는 꽃잎들이 그녀 주위를 감쌌다. 그는 셔터를 눌렀다. 찰칵, 찰칵, 찰칵. 많이 찍었어요? 네, 아름다운 순간이니까요. 제가 아름다운 게 아니라 꽃이 아름다운 거죠. 둘 다예요. 박민경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강물을 바라보았다. 강물은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덕수 씨. 네,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강덕수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저도요. 민경 씨를 만나고 나서 매일이 꿈 같아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아침에 눈 뜨면 민경 씨 생각부터 나요. 잠들 때도 민경 씨 생각을 해요. 박민경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도 그래요. 선생님을. 그녀가 말을 잇지 못했다. 강덕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민경 씨, 제가 평생 민경 씨를 지켜드리고 싶어요. 덕수 씨, 결혼해 주시겠어요? 침묵이 흘렀다. 꽃잎들이 바람에 날렸다. 강물 소리만 들렸다. 아직 너무 이른 것 같아요. 박민경의 대답에 강덕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녀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 네, 덕수 씨라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덕수는 기쁨에 겨워 그녀를 꼭 안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그저 그녀의 손을 더 꽉 잡았다. 그날 저녁, 그들은 강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다. 하늘이 온통 붉게 물들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다. 덕수 씨, 약속해요. 뭐요? 우리 이대로 계속 행복하자고요. 약속할게요. 평생 민경 씨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들은 손을 맞잡고 노을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운명이 그들에게 잔인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한 달이 지났다. 강덕수와 박민경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마을 사람들도 그들을 곱게 보았다. 모두가 그들의 결혼을 기다렸다. 어느 날 저녁, 박민경이 사진관에 찾아왔다. 그런데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창백했고 눈가가 붉었다. 민경 씨, 무슨 일 있어요? 강덕수가 놀라 물었다.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입을 열었다. 덕수 씨, 제가 서울로 가야 할 것 같아요. 네, 갑자기 왜요?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세요.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오래 못 사신대요. 강덕수는 가슴이 내려앉았다. 박민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얼마나 계셔야 해요? 모르겠어요. 아버지 병세가 어떻게 될지. 한 달이 될 수도, 1년이 될 수도. 그럼 교사 일은요? 휴직 신청했어요. 가족이 우선이니까요. 강덕수는 말문이 막혔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녀가 떠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언제 떠나세요? 모레요. 버스로 가려고요. 너무 빨라요. 좀 더. 덕수 씨. 박민경이 그의 말을 끊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기다려주세요. 꼭 돌아올게요. 아버지 병이 나으면 바로 돌아올게요. 물론이죠. 제가 기다릴게요. 얼마든지.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아니에요. 가족이 중요하죠. 저도 이해해요. 하지만 강덕수의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다. 그녀 없는 날들을 상상할 수 없었다. 모레가 왔다. 강덕수는 버스 정류장에 나갔다. 박민경은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다. 연락할게요. 전화도 하고 편지도 쓸게요. 저도요. 매일 편지 쓸게요. 버스가 들어왔다. 강덕수는 그녀의 가방을 들어 버스에 실어주었다. 박민경이 계단을 올라가다 돌아섰다. 덕수 씨, 사랑해요. 그녀가 처음으로 말했다. 강덕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저도 사랑해요. 민경 씨. 버스 문이 닫혔다. 버스가 천천히 출발했다. 강덕수는 버스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다. 버스가 사라진 뒤에도 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세상이 텅 빈 것 같았다.
사진관으로 돌아온 그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손님이 와도 제대로 응대하지 못했다. 마음이 서울로 가 있었다. 일주일 뒤 편지가 왔다. 박민경의 손글씨였다. 강덕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덕수 씨에게 서울에 잘 도착했어요. 아버지 상태는 생각보다 안 좋아요. 의사 선생님은 몇 달 남지 않았다고 하세요. 매일 병원에 있어요. 아버지 곁을 지키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여기 있으면서 덕수 씨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가 함께 걸었던 강가, 벚꽃나무 아래. 그 모든 순간이 그리워요. 힘들지만 버틸게요. 덕수 씨도 건강하게 지내요. 사진관 일도 열심히 하고요. 꼭 다시 만나요. 사랑해요. 민경 올림. 강덕수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눈물이 흘렀다. 그는 곧바로 답장을 썼다. 민경 씨에게. 편지 고마워요. 읽고 또 읽었어요. 민경 씨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여기는 여전해요. 하지만 민경 씨가 없으니 모든 게 무의미해요. 사진관도 마을도 다 의미가 없어요. 힘내세요. 아버님 곁에서 힘이 되어드려요. 저는 여기서 민경 씨를 기다릴게요. 매일매일 기다릴게요. 보고 싶어요. 정말 보고 싶어요. 덕수 올림. 한 달이 지났다. 편지는 계속 왔다. 하지만 내용은 점점 무거워졌다.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되고 있었다. 덕수 씨. 아버지가 이제 의식도 잘 못 차리세요. 제 손을 꼭 잡고 계세요. 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빠가 미국에서 돌아왔어요. 우리 남매가 번갈아 가며 아버지를 돌보고 있어요. 덕수 씨, 미안해요.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꼭 돌아갈게요. 약속해요. 민경. 강덕수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가슴이 아팠다. 서울로 달려가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그녀에게는 지금 가족이 필요했다. 2달이 지났다. 어느 날 전보가 왔다. 강덕수는 떨리는 손으로 전보를 열었다. 아버지 돌아가심. 장례 후 연락하겠음. 민경. 강덕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가슴이 무너졌다. 그녀가 얼마나 슬플지 상상이 됐다. 그는 조의금을 마련했다. 그리고 서울로 가려고 기차표를 알아봤다. 하지만 마침 마을에 큰 결혼식이 잡혀 있었다. 그가 빠지면 결혼식을 망칠 것 같았다. 고민 끝에 그는 조의금을 보냈다. 그리고 긴 편지를 썼다. 민경 씨.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민경 씨가 얼마나 슬플지 제 마음도 아파요. 직접 가서 위로해드리고 싶지만 여의치 않아 이렇게 편지로 대신합니다. 힘내세요. 아버님은 민경 씨 같은 훌륭한 딸을 두어서 행복하셨을 거예요. 언제든 돌아오고 싶을 때 돌아오세요. 제가 여기서 기다릴게요. 덕수. 하지만 그 이후 편지가 끊겼다. 1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다. 강덕수는 불안해졌다. 그는 편지를 계속 보냈다. 일주일에 1번, 때로는 이틀에 1번.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3달째 되던 날, 마침내 편지가 왔다. 하지만 봉투를 보는 순간 강덕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박민경의 필체가 아니었다. 편지를 열었다. 그녀의 오빠가 쓴 편지였다. 강덕수 씨께 민경이 오빠입니다. 민경이 대신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민경이가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충격이 커서 건강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민경이가 어머니를 돌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새로운 학교에 발령받았습니다. 민경이는 돌아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머니를 혼자 두고 갈 수 없다고 합니다. 민경이가 강덕수 씨를 잊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족이 우선이라고 합니다.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민경 오빠 올림. 편지를 읽는 강덕수의 손이 떨렸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는 편지를 들고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다. 밤이 되자 비가 내렸다. 강덕수는 빗속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되지 않았다. 1년이 지났다. 강덕수는 더 이상 편지를 보내지 않았다. 박민경도 아무 소식이 없었다. 마치 그녀는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하지만 강덕수는 그녀를 잊을 수 없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그녀 생각이 났다. 사진관에 있어도, 손님을 받아도, 잠들 때도 그녀 생각뿐이었다. 그는 그녀와 찍었던 사진들을 꺼내보았다. 벚꽃나무 아래의 그녀, 강가에서 웃고 있는 그녀. 모든 사진 속에서 그녀는 행복해 보였다. 민경아, 어디에 있니? 그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2년이 지났다. 마을 사람들이 그에게 중매를 제안했다. 좋은 집안 딸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강덕수는 모두 거절했다. 저는 괜찮습니다. 혼자 사는 게 편해요. 아니, 젊은 사람이 혼자 살면 어떡해요. 가정을 꾸려야지. 됐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돌아갔다. 모두들 그가 아직도 박민경을 기다린다는 걸 알았다. 5년이 지났다. 강덕수는 30살이 되었다. 사진관은 여전히 잘 되었다. 마을 사람들의 모든 순간을 그가 카메라에 담았다. 결혼식, 돌잔치, 환갑잔치, 행복한 순간들이었다. 하지만 정작 그는 행복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담으면서 자신의 행복은 잃어버렸다.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여교사가 왔다. 박민경이 가르쳤던 학교에 부임한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강덕수에게 소개시켜 주려 했다. 그 선생님도 좋은 분이야. 한번 만나보지 그래? 아닙니다. 저는 아직도 그 여자를 기다려? 벌써 5년이 지났어. 이제 포기해. 포기할 수 없습니다. 강덕수는 고집을 부렸다. 사람들은 답답해했지만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다. 10년이 지났다. 강덕수는 35이 되었다. 사진관은 더욱 번창했다. 그는 실력 있는 사진사로 소문났다. 인근 마을에서도 그를 찾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박민경이 있었다. 밤마다 그녀의 사진을 꺼내보았다. 20살의 민경. 영원히 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진 속에 남아 있었다. 민경아, 넌 지금 어떻게 지내니? 그는 중얼거렸다. 혹시 그녀도 자신을 기억하고 있을까? 아니면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행복하기를 바랐다. 자신과 함께가 아니더라도. 20년이 지났다. 강덕수는 45이 되었다. 머리에 흰머리가 섞이기 시작했다. 얼굴에도 주름이 생겼다. 사진관은 여전했다. 하지만 세상은 변했다. 컬러 사진이 유행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흑백 사진을 선호하지 않았다. 강덕수도 컬러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시대에 맞춰야 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흑백 사진을 더 좋아했다. 흑백 사진에는 영혼이 담겨 있다고 생각했다. 30년이 지났다. 강덕수는 55이 되었다. 완전히 백발이 되었다. 허리도 굽기 시작했다. 사진관은 예전만 못했다. 디지털 카메라가 보급되면서 사람들이 직접 사진을 찍었다. 사진관을 찾는 손님이 줄었다. 하지만 강덕수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여전히 매일 아침 셔터를 올렸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내렸다. 50년을 그렇게 했다. 40년이 지났다. 강덕수는 65이 되었다. 관절염으로 손가락이 잘 움직이지 않았다. 눈도 침침해졌다. 어느 날 그는 결심했다. 사진관을 정리하기로. 더 이상 일을 계속할 수 없었다.
다음 달 말에 폐업합니다. 그가 사진관 문에 공지를 붙였다. 마을 사람들이 아쉬워했다. 벌써 50년이 됐네요. 시간 참 빠르다. 그러게요. 이 사진관이 없으면 뭔가 허전할 것 같아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사장님. 강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 한구석이 허전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나이가 들었다. 모든 것은 끝이 있었다. 폐업일이 다가왔다. 강덕수는 사진관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50년간 쌓인 사진들, 장비들, 추억들을 하나씩 정리했다. 그러다 그는 서랍 깊은 곳에서 한 봉투를 발견했다. 먼지가 쌓인 낡은 봉투였다. 열어보니 박민경의 사진이었다. 벚꽃나무 아래에서 찍은 사진. 민경아. 50년이 지났지만 그녀는 여전히 20살이었다. 영원히 젊고 아름다웠다. 강덕수는 사진 뒷면을 보았다. 그곳에는 흐릿해진 글씨가 있었다. 1974년 5월. 내 인생 최고의 순간. 민경에게 덕수. 눈물이 흘렀다. 5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다. 미안해. 민경아. 내가 널 지켜주지 못했어. 그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다. 50년의 그리움이 눈물로 흘러내렸다. 폐업 전날 아침, 강덕수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화창한 봄날이었다. 마지막 날이구나.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천천히 옷을 입었다. 관절이 뻐근했다. 65의 몸은 더 이상 젊지 않았다.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았다. 백발의 노인이 거울 속에 있었다. 주름진 얼굴, 흐려진 눈. 이것이 자신이었다. 민경이가 지금 날 보면 알아볼까. 중얼거리며 사진관으로 향했다. 익숙한 길이었다. 50년 동안 매일 걸었던 길. 사진관 앞에 도착했다. 그는 잠시 간판을 올려다보았다. 행복 사진관. 빛바랜 글씨가 아직도 그곳에 있었다. 셔터를 올렸다. 마지막으로 올리는 셔터였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더욱 크게 들렸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정리된 사진관은 텅 비어 있었다. 벽에 걸렸던 사진들도 모두 내렸다. 카메라와 장비들도 정리했다. 남은 것은 카운터와 오래된 의자뿐이었다. 강덕수는 의자에 앉았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앉는 것이었다. 50년 동안 앉았던 자리. 여기 앉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을까. 그는 눈을 감았다. 기억이 흘러갔다. 웃는 신부, 우는 아기, 자랑스러운 졸업생들. 수많은 얼굴들이 스쳐갔다. 그리고 그 모든 기억 속에 박민경이 있었다. 처음 사진관에 들어왔던 그날,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미소 짓던 모습. 민경아, 넌 어디에 있니? 그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50년 동안 단 한 번도 대답이 없었다. 시간이 흘렀다. 오전이 지나고 점심때가 되었다. 강덕수는 간단히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했다. 입맛이 없었다. 오후가 되자 몇몇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다. 작별 인사를 하러 온 것이었다. 사장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결혼사진도 찍어주시고, 애들 돌사진도 찍어주시고, 다 여기서 찍었네요. 이제 사진관이 없으면 뭔가 허전할 것 같아요. 강덕수는 미소 지으며 그들을 맞았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50년을 버텼어요.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글쎄요. 그냥 쉬려고요. 이제 나이도 들었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돌아갔다. 사진관은 다시 조용해졌다. 강덕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가 한숨을 쉬었다. 50년의 세월이 저물고 있었다. 오후 4시쯤 종소리가 울렸다. 강덕수는 고개를 들었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다. 역광 때문에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여자였다. 중년의 여성으로 보였다. 어서 오세요. 하지만 죄송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서. 강덕수가 말했다. 여자가 한 걸음 다가왔다. 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그 순간 강덕수의 심장이 멎었다. 숨이 막혔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저기, 실례지만 여자가 말을 시작했다. 그녀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이 사진을 여기서 찍은 것 같은데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강덕수의 손이 떨렸다. 그는 천천히 사진을 받았다. 흑백 사진이었다. 20살의 젊은 여인이 미소 짓고 있었다. 박민경이었다. 이 사진은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여자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아닙니다. 괜찮아요. 강덕수는 진정하려 애썼다. 하지만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사진 속 여인과 눈앞의 여인. 50년의 세월이 그 사이에 있었다. 이 사진 언제 찍으신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다가 발견했거든요. 어머니요? 네, 어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유품 중에 이 사진이 있더라고요. 강덕수는 숨이 막혔다. 박민경이 돌아가셨다고? 어머니 성함이 혹시 박민경이요. 혹시 아세요? 세상이 무너졌다. 강덕수는 의자를 붙잡고 겨우 서 있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여자가 놀라 그를 부축했다. 강덕수는 겨우 의자에 앉았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그는 숨을 고르려 애썼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하지만 참았다. 실례지만 따님이신가요? 네, 막내딸이에요. 그럼 어머님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심장병이었어요. 강덕수의 가슴이 무너졌다. 민경이 이제 이 세상에 없다고, 영원히 만날 수 없다고. 어머님을 잘 아셨나요?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강덕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그냥 옛날에 여기서 사진을 찍으신 분이라서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50년의 비밀을 지금 말할 수 없었다. 그럼 이 사진 여기서 찍은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1974년 5월에 찍은 사진이에요. 와, 정말 오래됐네요. 어머니가 젊으셨을 때네요. 딸이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강덕수도 함께 보았다. 사진 속 민경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정말 예쁘시죠? 어머니. 네, 정말 아름다우셨어요. 강덕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딸이 그를 이상하게 쳐다보았다. 혹시 어머니를 아셨던 건가요? 강덕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입술을 깨물었다. 실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요? 행복사진관. 덕수, 미안해. 그런 말씀을요. 강덕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사장님, 어머니를 아셨던 거죠? 딸이 물었다. 강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았습니다. 아주 잘 알았어요. 강덕수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다. 딸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어머니와 어떤 관계셨나요? 저희는.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5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둔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랐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딸이 옆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그녀의 눈빛이 진지했다. 강덕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저는 어머님을 사랑했습니다. 네, 50년 전 어머님이 처음 이 사진관에 오셨을 때 저는 첫눈에 반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사귀었습니다. 딸의 눈이 커졌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어머님의 아버지, 그러니까 외할아버지가 편찮으셔서 어머님이 서울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마지막이라니요? 다시는 만나지 못했어요. 편지도 끊겼고 그냥 사라지셨어요. 강덕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딸은 말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저는 50년 동안 기다렸어요. 혹시 돌아오실까 싶어서. 하지만 오시지 않았어요. 그런 일이. 딸이 중얼거렸다. 그녀는 가방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냈다. 사실 어머니 유품 중에 이것도 있었어요. 어머니의 일기예요. 강덕수의 가슴이 뛰었다. 딸은 일기장을 펼쳤다. 여기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딸이 한 페이지를 펼쳐 보여주었다. 흐릿해진 글씨가 거기 있었다. 1974년 8월 15일. 덕수에게 편지를 쓸 수 없다. 오빠가 모든 편지를 가로막는다. 덕수가 보낸 편지도 내게 오지 않는다. 오빠는 말한다. 덕수는 가난한 사진사일 뿐이라고.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내가 더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하지만 나는 덕수를 사랑한다. 그 사람만을 사랑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지만 어머니가 편찮으시다. 나는 어머니를 떠날 수 없다. 오빠의 말을 거역할 수도 없다. 덕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강덕수는 일기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진실이 거기 있었다. 그녀가 자신을 버린 게 아니었다. 그녀도 힘들어했다. 더 있어요. 딸이 다른 페이지를 펼쳤다. 1975년 3월 20일. 오빠가 선을 보라고 한다. 서울의 사업가 아들이라고 한다. 만나고 싶지 않다. 하지만 어머니가 원하신다. 어머니는 내가 잘 살기를 바라신다. 안정된 생활을 하기를 바라신다. 가난하게 살지 않기를 바라신다. 하지만 나는 덕수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행복할 텐데. 왜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까? 덕수야, 보고 싶어. 너무 보고 싶어. 강덕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오열했다. 50년 동안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다. 사장님. 딸이 그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마지막 일기예요.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1975년 6월 1일. 오늘 결혼했다. 어머니가 원하시는 사람과 그는 좋은 사람이다. 나를 아껴준다.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다. 덕수야, 미안해. 정말 정말 미안해. 나는 너를 배신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가족을 저버릴 수 없었다. 평생 너를 잊지 않을게. 내 마음속에는 영원히 내가 있을 거야. 행복해. 부디 행복해.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아줘. 사랑해, 덕수야. 평생 사랑해. 강덕수는 일기장을 덮었다. 더 이상 읽을 수 없었다. 가슴이 너무 아팠다. 어머니는 평생 선생님을 잊지 못하셨어요. 딸이 조용히 말했다. 결혼 후에도 가끔 이 사진을 꺼내보셨대요. 아버지 몰래요. 제가 어렸을 때 한 번 들킨 적이 있어요. 어머니가 사진을 보며 우시던 모습을. 어머님은 행복하셨나요? 강덕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딸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는 좋은 분이셨어요. 어머니를 아꼈고 우리를 사랑하셨죠. 어머니도 아버지를 존중하셨어요. 그럼 다행이네요. 하지만 딸이 말을 이었다. 완전히 행복하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항상 어딘가 슬픈 그림자가 있으셨어요. 특히 혼자 계실 때 강덕수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다. 돌아가시기 전날 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딸이 계속 말했다. 그리고 이 사진을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행복사진관에 가서 사장님께 전해드려라. 미안하다고, 그리고 사랑했다고. 강덕수의 가슴이 무너졌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어머님, 민경아.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온 거예요. 딸이 사진을 다시 꺼냈다. 그리고 뒷면을 보여줬다. 거기에는 희미한 글씨가 있었다. 덕수에게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평생 사랑했어. 민경. 강덕수는 사진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가슴에 꼭 안았다. 어머님, 저도 사랑했어요. 평생, 오직 당신만을. 그가 울부짖었다. 50년의 그리움과 슬픔이 눈물로 쏟아졌다. 딸도 함께 울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다. 사진관에는 울음소리만 가득했다. 시간이 흘렀다. 울음이 멈췄다. 강덕수는 눈물을 닦았다. 고맙습니다. 찾아와 주셔서.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해요. 어머니의 과거를 알게 돼서. 어머님은 좋은 분이셨어요. 제 인생 최고의 사람이었어요. 어머니도 선생님을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딸이 일어섰다. 강덕수도 일어섰다. 이제 가봐야 해요. 가족들이 기다려요. 네, 조심히 가세요. 사진은 가지고 계세요. 어머니가 원하셨을 거예요. 정말 괜찮나요? 네, 어머니의 마음이 여기 있으니까요. 딸이 미소 지었다. 그리고 사진관을 나갔다. 종소리가 울렸다. 강덕수는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20살의 민경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영원한 그녀의 모습이었다. 민경아, 이제야 내 마음을 알았어. 너도 나를 사랑했구나. 그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니었다. 위로도 함께 있었다. 딸이 떠난 후 강덕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사진을 가슴에 안은 채 해가 기울어 사진관 안이 어두워졌다. 민경아. 그는 중얼거렸다. 50년 만에 알게 된 진실. 그녀도 자신을 사랑했다는 것. 하지만 운명이 그들을 갈라놓았다는 것. 그는 천천히 카운터로 걸어갔다. 서랍을 열었다. 거기에는 오래된 카메라가 하나 있었다. 그가 민경의 사진을 찍었던 그 카메라였다. 50년 동안 아껴 보관했던 카메라.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지만 버릴 수 없었다. 그것은 그와 민경을 이어주는 유일한 끈이었다. 강덕수는 카메라를 꺼내 들었다. 먼지를 닦았다. 묵직한 무게가 손에 느껴졌다. 이 카메라로 내 사진을 찍었지. 그는 카메라를 들고 창가로 갔다. 저녁 햇살이 들어왔다. 그는 카메라를 들어 올렸다. 마치 사진을 찍듯이. 찰칵. 그가 작은 소리를 냈다. 실제로 셔터가 눌리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사진이 찍혔다. 민경의 미소가 거기 있었다. 그때 종소리가 다시 울렸다. 강덕수는 깜짝 놀라 돌아섰다.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다. 역광 때문에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여자였다. 노년의 여성으로 보였다. 저기, 혹시 영업하시나요? 익숙한 목소리였다. 강덕수의 심장이 뛰었다. 설마,
여자가 한 걸음 더 다가왔다. 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강덕수는 숨이 멎었다. 그녀였다. 박민경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민경이 아니었다. 나이가 들었다. 주름이 있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똑같았다. 맑고 영롱한 눈빛. 민경 씨? 강덕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여자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죄송한데, 저를 아세요? 저는, 강덕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혼란스러웠다. 방금 딸이 민경이 작년에 돌아가셨다고 하지 않았나. 실례지만 성함이 이민경이라고 합니다. 아, 결혼 전 성은 박 씨였고요. 강덕수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박민경. 하지만 다른 사람? 그 혹시 1974년에 여기서 사진을 찍으신 적이? 아니요. 그때는 어렸어요. 그냥 마을에 놀러 왔다가 이 사진관을 본 기억은 있는데 다른 사람이었다. 강덕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동시에 실망도 했다. 그런데 왜 저를 아시는 것처럼?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어요. 옛날에 알던 분과 목소리가 비슷하셔서. 그러시군요. 그럼 사진 찍을 수 있나요? 간판을 보니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강덕수는 난처했다. 이미 모든 장비를 정리했다. 카메라도, 조명도, 필름도 없었다. 죄송합니다. 이미 정리를 다 해서. 아,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여자가 아쉬워하며 돌아서려 했다. 강덕수는 그녀를 멈춰 세웠다. 잠깐만요. 네, 한 장만. 제 오래된 카메라로 찍어드릴게요. 필름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오래된 카메라를 들어 올렸다. 민경을 찍었던 그 카메라. 정말요? 고맙습니다. 여자가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가 민경의 미소와 겹쳤다. 어디 앉으시면 될까요? 저기, 상가 의자에 앉으시면 됩니다. 여자가 의자에 앉았다. 저녁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그녀를 비췄다. 50년 전 그날과 똑같은 조명이었다. 강덕수는 카메라를 들어 올렸다. 손이 떨렸다. 50년 만에 다시 사진을 찍는 것이었다. 뷰파인더를 통해 그녀를 보았다. 그 순간 시간이 되돌아간 것 같았다. 뷰파인더 속에는 20살의 민경이 있었다. 준비되셨으면 미소 지어주세요. 이렇게요? 여자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미소 지었다. 바로 그때 강덕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그냥 감동이에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셔터를 눌렀다. 찰칵, 건조한 소리만 났다. 필름이 없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사진이 찍혔다. 평생 간직할 마지막 사진이 찍혔나요? 네, 아주 잘 나왔을 거예요. 언제 찾으러 오면 되나요? 강덕수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필름이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아, 그럼.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영원히 남을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자는 강덕수를 이상하게 쳐다보았다. 하지만 곧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녀가 일어섰다. 그리고 가방에서 돈을 꺼내려 했다. 아니요, 됐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손님에게는 무료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자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리고 사진관을 나갔다. 종소리가 마지막으로 울렸다. 강덕수는 카메라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50년의 세월과 함께. 민경아. 이제야 마음이 편해. 그가 중얼거렸다.
50년 동안 누르지 못했던 마지막 셔터를 눌렀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는 천천히 사진관을 둘러보았다. 텅 빈 벽, 달아빠진 바닥, 오래된 카운터, 50년의 추억이 거기 있었다. 고마워. 행복 사진관. 너 때문에 행복했어. 그는 마지막으로 전등을 껐다. 사진관이 어둠에 잠겼다. 그리고 문을 나와 셔터를 내렸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저녁거리에 울려 퍼졌다. 마지막 소리였다. 행복 사진관의 마지막 소리. 강덕수는 간판을 다시 한번 올려다보았다. 행복 사진관. 빛바랜 글씨 위로 별이 떠오르고 있었다. 잘 있어. 그는 돌아섰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갔다. 50년을 걸었던 길을 마지막으로 걸었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앞만 보고 걸었다. 손에는 민경의 사진이 있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집에 돌아온 강덕수는 민경의 사진을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50년 만에 되찾은 사진. 그는 한참을 그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민경아, 넌 평생 나를 사랑했구나. 눈물이 또 흘렀다. 하지만 이제는 슬픔만이 아니었다. 위안도 함께 있었다. 혼자가 아니었다는 위안. 그녀도 같은 마음이었다는 위안. 그는 침대에 누웠다. 몸이 무거웠다. 하루 종일의 감정 기복이 그를 지치게 했다. 눈을 감았다. 곧 잠이 들었다. 꿈을 꾸었다. 민경이 나왔다. 20살의 민경. 벚꽃나무 아래에서 웃고 있었다. 덕수 씨. 그녀가 손을 흔들었다. 강덕수도 손을 흔들었다.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다.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민경아. 그가 소리쳤다. 하지만 그녀는 점점 멀어졌다. 벚꽃잎이 눈처럼 흩날렸다. 그녀의 모습이 꽃잎에 가려졌다. 민경아, 가지마. 강덕수는 눈을 떴다. 꿈이었다. 방은 어두웠다. 밖에서 새소리가 들렸다. 아침이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났다. 몸이 뻐근했다. 나이가 들었다. 모든 것이 힘들어졌다.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왔다. 책상 위에 민경의 사진이 있었다. 어제의 일이 꿈이 아니었다. 진짜였다. 그는 사진을 들어 창가로 갔다. 아침 햇살이 사진을 비췄다. 민경의 얼굴이 더욱 선명해 보였다. 민경아, 오늘은 뭐 하지? 중얼거렸다. 이제 사진관도 없었다. 할 일이 없었다. 그냥 시간을 보내야 했다. 점심을 먹고 그는 산책을 나갔다. 마을을 걸었다. 익숙한 풍경이었다. 50년을 본 풍경. 사진관 앞을 지나갔다. 셔터가 내려져 있었다. 폐업 팻말이 붙어 있었다. 낯선 모습이었다. 그는 잠시 멈춰섰다. 가슴이 먹먹했다. 50년의 세월이 거기 있었다. 이제는 추억이 되었다. 계속 걸었다. 강가로 향했다. 민경과 함께 걸었던 그 길. 벚꽃은 이미 졌다. 실록이 우거져 있었다. 벤치에 앉았다. 강물을 바라보았다. 물은 쉬지 않고 흘렀다. 시간처럼. 민경아, 너도 이 강물을 봤었지. 그가 중얼거렸다. 50년 전 그날, 그들은 여기 앉아 노을을 보았다. 손을 맞잡고, 그때가 가장 행복했어. 눈물이 흘렀다. 그는 닦지 않았다. 그냥 흐르게 놔뒀다. 한참을 앉아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을 먹고 다시 책상에 앉았다. 민경의 사진을 보았다. 민경아. 그때 문득 생각이 났다. 딸이 준 사진 뒷면. 거기 민경의 메시지가 있었다. 그는 사진을 뒤집었다. 덕수에게.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평생 사랑했어. 민경. 글씨를 쓰다듬었다. 민경의 손길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나도 사랑했어. 민경아. 오직 너만을. 그는 사진을 다시 뒤집어 앞면을 보았다.
그리고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사진 모서리가 조금 들떠 있었다. 이건 조심스럽게 모서리를 잡아당겼다. 그러자 뒷면의 종이가 살짝 떨어졌다. 그 안에 뭔가 있었다. 작은 종이 한 장이었다. 강덕수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꺼냈다. 펼쳤다. 편지였다. 민경의 필체였다. 덕수에게. 이 편지를 읽는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거야. 딸아이가 내 마지막 부탁을 들어줬다는 뜻이겠지. 덕수야, 50년을 기다려줘서 고마워.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실 나는 내게 돌아가고 싶었어. 수없이 많이. 하지만 할 수 없었어. 가족이 있었으니까. 아이들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내 마음은 늘 내게 있었어. 밤마다 너를 생각했어. 이 사진을 보며 울었어.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꼭 너를 선택할 거야. 다른 누구도 아닌 너를. 내 평생의 사랑, 강덕수. 행복해줘. 부디 행복해. 내 목까지 행복해줘. 사랑해. 영원히 사랑해. 내 민경이가. 강덕수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다. 소리내어 울었다. 50년의 그리움이 눈물로 쏟아졌다. 민경아. 민경아. 그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민경의 마지막 말. 민경의 진심. 거기 있었다. 한참을 울고 나서 그는 편지를 다시 읽었다.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나도 너만 사랑했어, 민경아. 그가 중얼거렸다. 그리고 편지를 사진과 함께 액자에 넣었다. 평생 간직할 보물이었다. 그날 밤, 강덕수는 평화롭게 잠들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민경의 사랑을 확인했으니까. 꿈에서 민경을 만났다. 이번에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 그녀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덕수 씨,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민경아. 그들은 벚꽃나무 아래를 걸었다. 꽃잎이 날렸다. 햇살이 따뜻했다. 완벽한 순간이었다. 꿈에서 깨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아침이 왔다. 새소리가 들렸다. 강덕수는 눈을 떴다. 민경아. 좋은 꿈이었어. 그는 미소 지었다. 슬프지 않았다. 그녀가 자신을 사랑했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한 달이 지났다. 강덕수는 조용한 일상을 보냈다. 아침에 산책하고 책을 읽고 저녁에는 민경의 사진을 보았다. 외롭지 않았다. 민경이 함께 있는 것 같았다. 사진을 볼 때마다 그녀의 미소가 보였다. 편지를 읽을 때마다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느 날 오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강덕수는 문을 열었다. 민경의 딸이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어머, 어서 오세요. 강덕수는 반가워하며 그녀를 맞았다. 딸은 손에 큰 봉투를 들고 있었다. 들어오세요.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거실로 들어온 딸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깨끗하고 단정한 집이었다. 책상 위에 민경의 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었다. 어머니 사진이네요. 네, 매일 봐요. 어머니도 기뻐하실 거예요. 강덕수는 차를 내왔다. 그들은 마주 앉았다. 오늘은 무슨 일로?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걸 발견했어요. 딸이 봉투를 꺼냈다. 강덕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받았다. 봉투를 열자 여러 장의 편지가 나왔다. 이건 어머니가 선생님께 보내려 했던 편지들이에요. 하지만 보내지 못했던. 강덕수의 손이 떨렸다. 편지들을 하나씩 꺼냈다. 모두 그에게 쓴 편지였다. 첫 번째 편지를 펼쳤다. 1975년의 편지였다. 덕수에게. 서울 생활이 힘들어. 매일 너를 생각해. 돌아가고 싶어. 하지만 갈 수 없어. 오빠가 내 편지를 다 가로막아.
내가 보낸 편지를 한 통도 받지 못했어. 미안해. 보고 싶어. 너무너무 보고 싶어. 민경. 두 번째 편지를 펼쳤다. 1980년의 편지였다. 덕수에게. 결혼한 지 5년이 됐어. 아이가 둘이 생겼어. 남편은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너만은 못해. 밤마다 너를 생각해. 우리가 함께 걸었던 강가를, 벚꽃나무를, 행복 사진관을,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내게 돌아갈 텐데. 하지만 이제 너무 늦었어. 평생 미안할 거야. 민경. 세 번째 편지. 1990년. 덕수에게. 아이들이 컸어. 딸이 셋이야. 모두 예쁘게 자랐어. 가끔 아이들에게 내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엄마의 첫사랑 이야기를. 하지만 할 수 없어. 넌 어떻게 지내니? 결혼했니? 행복하니? 행복하길 바라. 정말 행복하길. 민경. 네 번째 편지. 2000년. 덕수에게. 남편이 아팠어. 암이래. 많이 힘들어. 하지만 나는 최선을 다해 간호하고 있어. 그게 아내의 의무니까. 그러면서도 너를 생각해. 너와 함께였다면 어땠을까? 우리도 늙었을까? 함께 늙었을까? 보고 싶어, 덕수야. 민경. 다섯 번째 편지. 2010년. 덕수에게. 남편이 떠났어. 2년간 투병하다가. 슬펐어. 하지만 이제 자유로워졌어. 너를 만나러 갈까 생각했어. 하지만 용기가 없어. 나이 든 내 모습을 내게 보이고 싶지 않아. 넌 내 기억 속에 영원히 젊고 잘생긴 25살이야. 사랑해, 덕수야. 민경. 마지막 편지. 2023년. 덕수에게. 내가 아파. 심장이 안 좋대. 오래 못 산대. 죽기 전에 너를 보고 싶어. 하지만 갈 수 없어. 너무 늙었어. 너무 많이 변했어. 그냥 이 편지를 남길게. 언젠가 딸아이가 내게 전해주기를. 덕수야, 고마워. 평생 사랑해줘서. 내가 너를 버렸는데도 날 기다려줘서. 다음 생에는 꼭 만나자. 그때는 절대 놓지 않을게. 안녕, 내 사랑. 민경. 강덕수는 편지들을 읽으며 울었다. 눈물이 끝없이 흘렀다. 딸도 함께 울었다. 어머니가 평생 선생님을 사랑하셨어요. 딸이 말했다. 강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을 할 수 없었다.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이 있어요. 뭔가요? 어머니 묘에 이 사진을 같이 묻어달라고 하셨어요. 딸이 또 다른 사진을 꺼냈다. 강덕수와 민경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50년 전 어느 날 지나가던 사람에게 부탁해 찍은 사진. 강덕수는 그 사진을 기억했다. 유일하게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민경의 사진첩에 있었다는 걸 몰랐다. 함께 묻어주시겠어요? 물론입니다. 강덕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혹시 시간 되시면 어머니 산소에 같이 가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가도 될까요? 어머니가 원하실 거예요. 강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주 그들은 서울로 갔다. 민경의 산소는 조용한 야산에 있었다. 주위에 소나무들이 우거져 있었다. 여기가 어머니 묘예요. 딸이 가리켰다. 깨끗한 봉분이 있었다. 묘비에는 박민경지묘라고 새겨져 있었다. 강덕수는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묘비를 쓰다듬었다. 민경아. 나야, 덕수야. 눈물이 흘렀다. 50년 만의 재회였다. 하지만 그녀는 없었다. 미안해. 이제야 왔어. 너무 늦었지? 그는 울먹였다. 딸은 조금 떨어져서 지켜보았다. 민경아. 나도 널 평생 사랑했어. 단 하루도 잊은 적 없어.
그는 가방에서 사진들을 꺼냈다. 민경의 사진들, 50년간 간직한 사진들. 이거 같이 묻을게. 우리 함께 있자. 그는 사진들을 묘 앞에 놓았다. 그리고 젊은 시절 함께 찍은 사진도 함께 놓았다. 다음 생에는 꼭 함께 하자. 놓지 않을게. 그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해가 기울었다. 딸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사장님, 이제 가봐야 해요. 네. 강덕수는 천천히 일어섰다. 마지막으로 묘비를 쓰다듬었다. 안녕, 민경아. 나도 곧 갈게. 그때 보자. 그는 돌아섰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보면 못 갈 것 같았다. 서울에서 돌아온 강덕수는 한결 평화로워졌다. 민경을 만나고 왔다. 비록 무덤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됐다. 매일 아침 그는 민경의 사진에 인사했다. 좋은 아침, 민경아. 그리고 하루를 시작했다. 산책을 하고 책을 읽고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외롭지 않았다. 민경이 함께 있었으니까. 사진 속에서, 편지 속에서, 그의 마음 속에서 한 달이 지났다. 강덕수는 뭔가 해야 할 것 같았다. 그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50년간 찍은 사진들이 거기 있었다. 수많은 얼굴들, 행복한 순간들, 모두 그가 카메라에 담은 것들이었다. 이 사람들에게 돌려줘야겠어. 그는 결심했다. 사진관은 문을 닫았지만 사진들은 주인에게 돌아가야 했다. 그는 마을 회관에 공지를 냈다. 행복사진관에서 찍은 사진들을 찾아가세요. 무료로 드립니다. 강덕수. 사람들이 찾아왔다.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을 보고 감탄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젊었었네. 여보, 우리 결혼식 사진이야. 기억나? 할아버지, 이거 내 돌사진이에요. 강덕수는 미소 지으며 사진들을 나눠줬다. 사람들의 행복한 표정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뻤다. 일주일 동안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다. 앨범은 점점 비었다. 마지막 날, 한 중년 남자가 왔다. 사장님, 저 기억하세요? 누구신지? 박민경 선생님 학생이었어요. 초등학교 때요. 강덕수의 가슴이 뛰었다. 아, 그러셨군요. 선생님이 정말 좋으셨어요. 졸업하고도 가끔 생각나요. 그래요. 민경 선생님은 좋은 분이셨죠. 여기 선생님 반 사진이 있더라고요. 가져가도 될까요? 남자가 한 장의 사진을 가리켰다. 초등학교 교실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다. 박민경이 학생들과 함께 있었다. 강덕수는 그 사진을 유심히 보았다. 민경의 미소가 거기 있었다. 아이들의 둘러싸인 행복한 미소. 가져가세요. 선생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남자가 사진을 소중히 안고 갔다. 강덕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민경아, 넌 좋은 선생님이었구나. 많은 사람들이 널 기억해. 그는 미소 지었다. 모든 사진을 나눠주고 강덕수는 홀가분해졌다. 50년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어느 날 밤, 그는 민경에게 편지를 썼다. 답장이 올 리 없었다. 하지만 쓰고 싶었다. 민경에게. 오늘 내 학생을 만났어. 너를 기억하더라. 좋은 선생님이었다고. 자랑스러웠어.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줬다는 게 나도 그래. 50년간 사진을 찍으며 사람들의 행복을 담았어. 내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비슷했던 것 같아. 둘 다 남을 행복하게 하는 일을 했지. 이제 나도 쉬려고 해. 많이 피곤해. 곧 내게 갈게. 그때까지 기다려줘. 사랑해, 민경아. 덕수. 편지를 쓰고 그는 민경의 사진 옆에 놓았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다. 민경아. 좋은 꿈 꾸자.
눈을 감았다. 깊은 잠에 빠졌다. 꿈에서 민경을 만났다. 20살의 민경. 환하게 웃고 있었다. 덕수 씨. 민경아. 그는 그녀에게 달려갔다. 이번엔 가까이 갈 수 있었다. 그녀를 안았다. 따뜻했다. 보고 싶었어. 나도. 그들은 벚꽃나무 아래를 걸었다. 꽃잎이 날렸다. 햇살이 따뜻했다. 여기서 영원히 함께하자. 응, 영원히. 그들은 손을 맞잡았다. 강물이 흘렀다. 시간이 멈췄다. 영원한 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이웃이 강덕수를 발견했다. 침대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미소를 띤 채. 책상 위에는 민경의 사진이 있었다. 그 옆에 편지가 있었다. 그리고 또 다른 쪽지가 있었다. 장례식은 조용히 해주세요. 그리고 제 사진을 박민경 선생님 묘 옆에 묻어주세요. 평생 소원입니다. 강덕수. 마을 사람들이 그의 뜻을 따랐다. 조용한 장례식을 치렀다. 많은 사람들이 왔다. 그가 사진을 찍어줬던 사람들이었다. 좋은 분이셨어요. 평생 혼자 사셨는데 외로우셨을 텐데.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셨어요. 평생 한 사람만을 사랑하셨죠. 민경의 딸도 왔다. 그녀는 강덕수의 사진을 가져갔다. 그리고 어머니, 묘 옆에 안장했다. 두 개의 묘가 나란히 섰다. 박민경과 강덕수. 50년을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 함께였다. 어머니, 이제 함께 계세요. 평생 기다리신 분이에요. 딸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묘비 사이에 작은 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 벚나무였다. 봄이 되면 꽃이 필 것이었다. 봄마다 벚꽃이 필 거예요. 두 분의 사랑처럼. 세월이 흘렀다. 벚나무는 자랐다. 매년 봄, 분홍빛 꽃이 만발했다. 두 묘를 감싸며. 사람들은 그곳을 사랑의 묘라고 불렀다. 연인들이 찾아와 소원을 빌었다. 우리도 저렇게 평생 함께하게 해주세요. 헤어져도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어느 봄날, 민경의 손녀가 묘를 찾았다. 어린 딸을 데리고 왔다. 엄마, 여기가 증조할머니 묘예요? 응.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 증조할머니가 사랑했던 분이야. 사랑이 뭐예요? 평생 한 사람만 생각하는 거야. 헤어져 있어도, 늙어도, 죽어서도. 와, 대단해요. 그래, 정말 대단한 사랑이었지. 손녀는 묘 앞에 꽃을 놓았다. 하얀 국화였다.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행복하세요. 평생 기다리셨잖아요. 바람이 불었다. 벚꽃잎이 흩날렸다. 두 묘를 감쌌다. 마치 포옹하는 것처럼. 그리고 어디선가 셔터 소리가 들렸다. 찰칵. 환상일까? 아니면 바람 소리일까? 하지만 손녀는 알았다. 할머니와 그분이 함께 웃고 계신다는 것을. 영원한 행복 속에서